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 아홉 번째 수업 진행 시작합니다. 우리 범죄 통계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 범죄 통계학을 여러분하고 가르치면서 어렵더라도 어, 범죄 통계학의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의미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 분포를 활용한 T 검정인데요. T 분포를 활용했을 때 T 검정을 실시하는데 이 T 검정은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 내의 변화량을 이용해 서로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합니다. 예를 들면 이 T 집단의 이제 두 집단의 비교를 작은 수 같은 경우에 이제 T 집단으로 T 검정을 하는데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집단과 2집단, 1집단과 2집단을 비교할 때 이 두 집단의 평균의 차 X1의 바 마이너스 X2의 바 이 두 집단의 차 또 두 집단의 변화량 그 N1분의 분산이죠. S1 N2의 S2 분산 이렇게 시그마한 두 집단의 변화량을 가지고 평균의 차를 비교하는 형태고요. 이때 어,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로 의미하겠죠.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 T 분포를 이용한 검정은 한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1표본 T검정, 대응 표본 T검정, 독립 표본 T검정이 있는데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T검정은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의 변화량, 비교도 한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 공부하다 보니까 늘 정규 분포라는 의미가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 즉, 이 모집단 이렇게 있잖아요. 모집단. 월 모집단이 있으면 이 표본을 이 정도로 갖고 갈 거냐, 표본을 이 정도로 갖고 갈 거냐, 표본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갈 거냐. 표본을 이 정도만 갖고 간다. 표본을 이 정도 갖고 간다. 표본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통계에 대한 통계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나 이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 이 표본의 크기가 이 근처에 조그맣게 작아지면 신뢰도가 대표성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구할 때 어, 되도록 많은 표본을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우리는 알고 싶다 이거죠. 적절한 표본의 크기. 어느 정도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갈 거냐. 우리 그동안 공식 계산을 많이 했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의 몇 프로까지 곱하기 전체의 루트 표본 개수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이거와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즉, 이 그림을 음, 정기 분포표로 표현한다면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밥을 우리가 먹어서 밥을 네 명이서 밥을 먹는데 한 명은
4,000원짜리 밥을 먹고 한 명은 5,000원짜리 밥을, 한 명은 7,000원짜리, 한 명은 10,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 밥을 먹는 이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평균이 대부분 7,000원짜리 밥을 먹어. 7,000원짜리. 그러면 평균 7,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저는 95%까지만 이 표본의 구간 확인하고 싶다. 여기에 95%죠. 95%까지만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95%, 이게 9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7,000원, 7,000원 평균, 평균 마이너스겠죠. 왼쪽은 마이너스. 자, 95%니까 95%는 여기 1.96이죠. 1.96. 95%는 1.96 곱하기 여기가 S2라는 게 뭐냐면 어, 루트 표본 개수 루트 4명의 나누기 표본 시그마 표본 편차죠. 표본 편차가 4,000원꼴이었다. 이거는 크거나 아니 작거나 같다 해서 평균 모평균 7,000원. 이제 이쪽이니까 플러스겠죠. 플러스 1.96 곱하기 개수 n 분의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하면은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 특히 이제 그 허용 오차에는 이 루트 n에 대해서는 허용 오차 뭐 복잡한 계산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수 편차의 제곱에 허용 오차는 n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공식이 나오는데 봐볼까요? 어쨌든 간에 이 장에서는 이 부분 계산했던 부분 표본의 모 구간 모 구간의 크기를 95% 했을 때 계산 공식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모 구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95% 확률이 다음 1.96에 1.96 이렇게 정기 분포표가 있다면 15% 마이너스 1.96 15% 플러스 1.96 여기는 뭐 평균 7,000원이다 뭐 밥값이 그러면 평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오른쪽 1.96 곱하기 데이터 개수의 표준 편차. 자, 2.58은 90% 확률일 때 우리가 표로 이렇게 그리면 95%, 99%는 거의 뭐 끝부분 다 가져가지고요. 여기 99% 이게 구간이 뭐 크기가 9% 2.58이다. 이거 99%라는 얘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2.58 여기는 플러스 2.58 그래서 공식은 표본 평균 7,000원이면 7,000원 2.58 마이너스 2.58 데이터 개수대 n 표준 편차 뭐 평균은
작다. 표준 평균 더하기 2.58 곱하기 데이터 개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표본의 크기 결정을 할 때.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죠. 허용 오차의 이거 유도 과정. 아까 우리 n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죠. 그죠? n. 자, z 값은 2분의 알파인데 z 값은 이게 몇 프로냐? 95%냐? 99%냐? 95%는 1.96이고 99%는 2.58 n분의 시그마는 표준 편차. 이거를 어떻게 보면 허용 오 이거 두 개만 했을 때는 허용 오차 D라 한다. 평균 X반은 허용 오차가 100일 확률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1 마이너스 알파로 즉 1 마이너스 알파는 신뢰 구간은 95% 구간이냐 99% 구간이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B는 Z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전체에는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 뭐 이 부분 이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통계는 공식이 만들어진 어떤 과정까지를 이해하려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공식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형태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이제 알겠죠? 주유소의 표본의 크기 결정인데 크기 결정을 몇 프로 할 거냐? 주유소의 그러니까 표본을 어느 정도 크기로 가지고 와서 표본을 할 거냐? 표본의 크기가 크면 모집단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신뢰도 높아지는 거고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을 조그맣게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린 궁금하잖아요.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적정량이 얼마일까? 그런 궁금증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주유소의 주유기가 정확한 용량으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리터씩 용량을 재는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게 되게 좀 필요하죠. 어떤 주유소 가면은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어떤 주유소는 기름이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최소 몇 개의 표본을 검사해야 하는지 표본의 개수를 구하자. 자, 주어진 값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 99%라는 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타내면 99%이 정도겠죠? 99% 2.58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 표준 편차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수업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어, 표준 어떤 그 신뢰 수준, 이 신뢰 수준은 표준을 가지고 몇 프로 가지고 갈 거냐. 이 신뢰 수준이 많으면 표준 편차가 많은 거고 신뢰도가 높아 올라가겠죠. 그죠? 표본의 개수를 몇 개 할까?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ml. 이게 허용 오차다. 표준 편차는 150ml자. 그래서 표본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알려진 표준 편차가 없어서 10번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준 편차 170ml를 계산했다. 자, 표준 편차가 170일 때 계산하라 이거죠. 이거는 표준 편차가 뭐야? 150ml. 약간 둘 다 다르죠. 150ml 표준 편차와 170ml 표준 편차를 따로따로 계산하라 이거지. 마찬가지로 몇 개의 표본으로 조사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표준 편차 위에 거는 150ml, 밑에 거는 표준 편차가 170ml. 신뢰 구간도 같잖아요. 허용 오차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입니다. A나 B나 결국은 표준 편차만 다른데, 표준 편차만 다른데 표본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될지를 알아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알파, 이게 이제 그 신뢰도 99%잖아요. 신뢰도를 표현한다고 했죠, 아까. 99%, 0.99. 이 99%라는 표현은 2.58이죠. 2.58을 표현하면 제값이죠. 제값. 이거는 주어진 값이잖아요. 여러분, 99%의 표본, 99%의 이거는 주어진 값이에요. 2.58. 자, 허용오차 1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50. 그러면 똑같아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 n값으로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그러니까 전체 평균 마이너스 2.58 곱하기 표본 개수 루트 n분의 표준 오차 15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n값을 구하는 공식 아까 봤죠. 허용 오차 100 n값 표본 개수 구하는 공식 같아요. 허용 오차 100 뒤에 보면 허용 오차 100이라고 했죠. 100ml 그죠? 100배 같죠? 표본 개수 구하는 공식. 그 공식 앞에 공식에 n만 구하는 거니까. 예, 2.58은 95%, 99%.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50, 150, 이거는 170 제곱에서 이렇게 나오면 14.9769는 몇 개란 거죠? 이 표현이 15개라는 표현이 15개. 아, 15개의 표본이 들어갔구나. 자, 허의 표준 편차가 170일 때는 이것만 달라지니까 19.23. 아, 19점보다 약간 큰 거로 가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20개가 들어가야겠죠, 20개. 표본의 개수를 이렇게 정리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